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종종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며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에게 스릴 있는 경험을 제공합니다. 아래는 그런 공포 이야기를 기반으로 한 긴 이야기입니다. 나는 대학 시절 서울에서 자취하던 경험이 있다. 서울의 오래된 건물에서 혼자 살고 있었고 그 건물은 최근에 좀처럼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지 않는 외진 곳에 위치해 있었다. 처음 방을 구할 때는 이런 고립된 느낌이 괜찮다고 생각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상한 일이 발생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사소한 것들이었다. 책상이 미묘하게 움직여 있거나 아침에 일어났을 때 거울에 희미한 손자국이 남아있는 정도였다. 가끔은 집에 홀로 있는데 다른 방에서 살짝 나는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나는 대수롭지 않게 여기며 이는 낡은 건물의 자연스러운 소음일 것이라고 자신에게 계속해서 설명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나는 꿈을 꾸게 되었다. 나의 꿈에서 나는 나의 아파트 복도를 걸어가고 있었다. 복도는 어둡고 외딴 느낌이 들어 마음이 심란했다. 복도 끝에는 희미한 불빛이 보였고 나는 본능적으로 그 빛을 향해 걸어갔다.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 불빛은 점점 더 밝아졌고 문득 내가 그 빛의 정체를 알게 되었다. 그 빛은 복도 끝에 홀로서 있는 사람이 들고 있는 촛불이었다. 그 사람은 길고 어두운 머리를 가진 여성이었고 하얀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녀는 나를 바라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에는 이상한 섬뜩함이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피눈물이 고여 있었고 입술은 자연스러운 미소가 아니라 억지로 웃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나는 꿈속에서 발이 얼어붙은 듯 움직일 수가 없었다. 꿈에서 깨어나 내가 가장 먼저 한 일은 창문을 여는 것이었다. 나는 상쾌한 공기가 필요했다. 그러고 나서야 시계를 보니 새벽 3시였다. 하지만 곧 이상한 것이 느껴졌다. 화장대 위에 있는 거울이 눈에 띄었고 거울에는 손자국이 또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손자국과 함께 다시 올게 라는 글자가 희미하게 나타나 있었다. 그 일 이후로 나는 집에 있을 때마다 불안한 마음이 들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불안감은 더욱 심해졌다. 나는 자주 전날 밤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문이 제대로 잠겼는지를 몇 번이고 확인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더 이상 누군가를 피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래서 나는 보다 전문적인 조언을 구하기로 결심했다. 근처에 있는 한 무속인을 찾아가 이야기를 나누었다. 그녀는 내 말을 듣고 나서 머리를 끄덕이며 오래된 불길한 과거가 이 집에 얽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녀는 정화 의식을 통해 이 집의 나쁜 기운을 몰라낼 수 있는 의식을 해주겠다고 했다. 일정한 비용을 지불한 후 의식을 치르게 되었고 그 무속인은 나에게 당분간 부적을 품에 넣고 다니라고 조언했다. 효과가 있었던 걸까? 몇 주 동안 별다른 일이 일어나지 않았다. 그러나 딱 한 번 꿈속에 그 여인이 다시 나타난 날이 있었다. 이번에는 그녀가 나에게 더 가까이 다가오면서 말했다. 너는 자유로울 수 없어. 나는 그 말을 듣자마자 깜짝 놀라 잠에서 깼다. 등을 흠뻑 적신 땀과 함께 말이다. 바로 방 안을 둘러보았으나 아무 일도 발생하지 않았다. 다만 유리창 너머 달빛이 비치며 흐릿한 형체가 서성이고 있었다. 다시 한번 의식을 치러야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그 건물을 떠나기로 결심했다. 내리쬐는 햇살을 받으며 마지막으로 그 건물을 떠날 때 나는 그 어떤 잘못된 일이 다시 일어날지 모른다는 생각에 감정이 격해졌지만 내 머릿속에는 결국 모든 것이 지나갔다는 안도감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 사건은 오랫동안 내 꿈을 지배했지만 다행히도 현실에서는 더 이상 그 꿈의 연장선에 있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 그 사건 이후로 나는 그 건물과는 완전히 다른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다. 하지만 때때로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스치는 바람 소리를 들을 때면 그 섬뜩한 얼굴이 다시 떠오르고는 한다. 두 번째 이야기. 한국의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수많은 공포 썰이 존재합니다. 그 중에서도 한번 들으면 잊을 수 없는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적한 시골 마을에서 시작됩니다. 이 마을은 외진 산골짜기에 위치해 있어 외부 사람들에겐 잘 알려지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마을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주름진 얼굴의 할머니들이 많았고 매일 저녁이면 노을이 진상과 집집마다 피어오르는 굴뚝 연기가 그림처럼 어우러졌습니다. 하지만 이 평화롭고 목가적인 풍경 뒤에는 마을 사람들 사이에서 감춰진 비밀이 있었습니다. 몇 년 전 이 마을에는 도시에서 온 젊은 부부가 살게 되었고 그들은 산 아래에 오래된 폐가를 개조해 작은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도시의 스트레스를 피해온 사람들로 제법 북적였으나 어느 날부터 하나둘 발길이 끊기고 말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 마을의 밤마다 들린다는 기이한 소문 때문이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처음 이곳에 정착했을 때는 그 소문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밤 이상한 소리를 듣게 됩니다. 깊은 밤중 모두가 잠든 시간이 되면 멀리서 들려오는 낮은 울음소리가 마을을 감쌌습니다. 그것은 마치 여인의 흐느낌 같기도 하고 아이의 울음 같기도 했습니다. 그 소리가 처음 들릴 때는 바람이 세게 불어 나무가 흔들려서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날이 갈수록 그 소리의 불길함이 가중되었습니다. 젊은 부부는 이 상황의 원인을 찾아야겠다고 생각하고 밤마다 울리는 소리의 근원을 찾기로 했습니다. 어느 달 밝은 밤
부부는 손전등을 들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헤매던 끝에 그들은 마을에서 어느 정도 떨어진 오래된 공동묘지에 도착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곳은 늘 싸늘한 기운이 감돌았고 그들이 가까이 다가갈 때마다 낮은 흐느낌은 점점 선명하게 들려왔습니다. 부부는 낡고 헐린 묘비들 사이를 조심스럽게 걸었습니다. 그러다 한 묘비 앞에 멈춰섰는데 그곳에는 천사의 잠자리라는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상하게도 그 순간 흐느낌이 뚝 그쳤고 오싹한 정적만이 그들 주위를 감쌌습니다. 다음 날 부부는 마을의 최고령 할머니를 찾아가 이 기묘한 경험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얘기하기를 꺼려했으나 이내 무거운 입을 열었습니다. 이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비극적인 전설이 있었던 것입니다. 예전에 이 마을에는 한 젊은 여인이 살았는데 그녀는 사랑하는 사람을 전쟁으로 잃고 큰 슬픔에 빠져 있었습니다. 밤마다 그녀는 산을 헤매며 연인의 이름을 부르며 울면서 잠이 들었고 오랜 시간이 지나고 그녀는 숲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그 후로 이 여인의 흐느낌이 밤마다 이어진다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은 부부는 할머니의 말씀대로 일종의 제사를 위해 작은 꽃다발과 연인의 이름을 적은 편지를 그 묘비 앞에 두었습니다. 그 후로 밤의 흐느낌은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더욱 이상한 것은 이 사건 후부터 게스트하우스에 손님들이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다는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듣고 여러 가지 해석을 내놓았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이것이 단순한 우연이라고 했지만 또 다른 사람들은 그 여인의 영혼이 연인을 애타게 찾다가 비로소 위로를 받게 된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후로도 이 마을의 전설은 인터넷을 통해 널리 퍼졌고 순식간에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습니다. 마을은 다시 평화를 되찾았고 그 부부는 시간과 역사를 존중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이 공포썰은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종종 회자되며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곤 합니다. 누구도 그 이면의 진실을 완전히 알 수 없지만 그 오싹함과 애절한 이야기는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경각심과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한국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다양한 공포 이야기가 공유되곤 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사람들의 상상력을 자극하며 읽는 이들에게 등골이 오싹해지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여기서는 한국 인터넷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공포 썰 하나를 창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상상의 산물임을 밝힙니다. 어느 날 서울의 한 아파트에 사는 민지라는 여성이 있었다. 민지는 평소와 다름없이 회사 일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왔다. 길었던 하루의 피로를 풀기 위해 샤워를 마치고 저녁을 먹은 후 침대에 누웠다. 잠에 들기 전 민지는 습관적으로 휴대폰을 들여다보았다. 여러 인터넷 커뮤니티를 둘러보던 중 그녀는 도시 괴담이라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평소 공포 이야기에 관심이 많았던 민지는 호기심이 생겨 그것을 클릭했다. 게시글의 내용은 다음과 같았다. 서울 외곽 어느 작은 동네의 이야기입니다. 이 동네에는 밤이 되면 사람이 사라진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밤 12시가 넘으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일명 그림자 손님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 손님은 방문자의 소리를 흉내내며 문을 두드리곤 합니다. 만약 그 소리를 듣고 문을 연다면 그 사람은 다시는 돌아오지 못한다고 합니다. 민지는 조금 섬뜩하게 느껴졌지만 허구의 이야기라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그리고는 잠에 들기 위해 불을 끄고 이불을 덮었다. 깊은 잠속으로 빠져들 즈음 민지는 희미하게 노크 소리를 들었다. 처음엔 꿈인 줄 알았던 그 소리는 점점 더 또렷해져 갔다. 똑똑똑. 민지는 놀라서 일어났다. 현관 쪽에서 나는 소리였다. 그녀는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만 스스로를 달래며 중얼거렸다. 아무것도 아닐 거야. 윗집인가 보지. 잠시 후 다시 잠에 들려던 순간 이번에는 더 가까운 곳에서 소리가 들려왔다. 이번에는 방 안의 옷장 쪽이었다. 똑똑똑. 민지는 몸이 얼어붙었다. 옷장의 문이 조금씩 열리고 있는 것이 보였다. 그녀는 침대에서 일어나 옷장으로 향했다. 손이 떨렸지만 문을 잡고 확 열어젖혔다. 옷장 안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그저 자신의 옷만 걸려 있을 뿐이었다.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다시 침대로 가려던 순간 갑자기 방 안의 조명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때였다. 방 바로 바깥 현관 쪽에서 그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민지야, 문 좀 열어줘. 그건 확실히 그녀의 목소리였다. 그러나 민지는 얼마 전 읽었던 도시 괴담이 떠올랐다. 심장이 더욱 요동쳤지만 그녀는 두려움을 억누르며 침대 위에 눕기로 했다. 다시 소리가 들렸다. 민지야, 민지야. 목소리는 계속해서 문을 열라고 했다. 민지는 이불에 몸을 잔뜩 웅크리고 문을 열 생각을 하지 않았다. 잠시 후 소리가 멈췄고 민지는 절박한 심정으로 스마트폰을 붙잡고 경찰에 전화를 걸었다. 경찰은 민지의 말을 듣고 순찰차를 보내겠다고 했고 민지는 계속해서 이불 속에 숨어 그들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몇 시간 후 경찰이 도착했다는 연락을 받고 문을 열어보니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그저 그녀의 집이 위치한 복도는 고요하기만 했다. 경찰은 집 방과 주변을 수색했지만 아무 단서도 발견하지 못했다. 그날 이후로 민지는 그 일이 단지 꿈이었기를 바랐다. 그러나 가끔씩 혼자 집에 있을 때면 그날의 노크 소리가 그녀의 기억을 스쳐 지나가곤 했다.
지금도 그 괴담의 그림자 손님에 관한 소문은 이후로도 끊이지 않고 계속 전해지고 있다고 한다. 혹시 여러분에게도 낯선 소리가 들려온다면 결코 문을 열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이야기는 순전히 상상에 기반을 둔 것으로 실제와는 무관한 허구의 이야기입니다. 공포 이야기는 적당히 즐기되 현실과 혼동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길 바랍니다.